어머니, 여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니랑 영상 통화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며느리 규리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 속에는 정말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62세 표주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재산을 뜯어내려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표 씨는 젊은 나이 때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 서울대를 들어갔다면서? 정말 대단하네. 젊었을 적에는 서울대를 입학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덕분에 좋은 회사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표 씨는 임신 직후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걱정 말고 집에서 아이만 잘 키워줘.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의 말은 얼핏 달콤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건 표 씨가 바라는 삶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유망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던 표 씨는 하루아침에 이름마저 잃고 그저 아기 엄마, 아기를 안고 다니는 옆집 새댁으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표 씨는 좋은 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주는 좋은 점을 생각해야지. 나쁜 걸 생각해서야 되겠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표 씨는 전업주부로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집안일이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표 씨의 노력을 세상이 꼭 알아만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남편부터 그랬죠. 이게 뭐야? 아직도 설거지를 안 했어? 네? 아, 그거 곧 하려고 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한 거야? 멋대로 말을 툭 내뱉고 가는 남편 때문에 표 씨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놀고 있었는 줄 아나? 집 청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 옷감 해질까봐 일일이 손빨래 해주고 곧 다가올 시어머니 생일 선물 뭘로 할지 고민하느라 그런 건데. 억울함이 사무쳤죠. 하지만 표 씨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성질을 폭발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샤워를 마친 남편에게 맥주도 한 잔 기분 좋게 따라준 후에 이야기를 했죠. 표 씨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곧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내가 또 오해를 했네. 오해는 무슨 말이라도 안 하면 될 것을 저놈의 입을 그냥 확 때려버릴까 하다가도 표 씨는 그저 꾹 참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 표 씨의 지혜 덕분에 남편과 아들, 표 씨, 셋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어느덧 아들도 표 씨처럼 대학을 졸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 아들. 오늘도 회사에서 고생 많았지?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김 부장 그 자식, 진짜 자기가 무슨 신인 줄 안다니까요. 표 씨의 아들은 그리 대단치 못한 대학에 들어가서 이름나지 못한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표 씨는 한마디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그저 가족들이 크게 아프지 않는 것뿐이었죠. 그랬기 때문인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표 씨는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까다롭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규리예요, 어머님. 한규리.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 규리 너는 우리 아들하고 어디서 만났다고? 아, 그게 규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인터넷?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요. 그런 게 있었구나. 나는 몰랐네.
아무리 관대한 표씨라도 솔직히 그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둘이 식장까지 알아보고 있던 때였고 자기들끼리 이미 대부분을 정한 다음에야 표씨에게 소개를 한 거였거든요. 표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긴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 인터넷으로도 만날 수 있지. 그럼 둘이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된 거예요? 2달이요. 응? 저희 만난 지 2달 됐어요, 어머니. 두 달? 아니, 표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2달이라니. 내 아들이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다니. 나중에 표씨가 따로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 녀석은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게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말이야. 사람들이 사계절은 만나보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적어도 1년은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아들은 예상대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표씨의 걱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걱정은 또 있어. 그 아이 말이야. 지금 정확히 직업이 뭐니? 직업이요? 아들은 잠시 입을 우물대더니 말하더군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본인이 갖고 싶은 직업관이 확실해서요. 어떤 직업관인데? 돈 많이 벌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 수 있는 직업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표씨는 어이가 없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상의하면서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남편은 그런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요즘 애들 말 안 들어.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어차피 조언을 해줘도 잔소리로만 들을 텐데.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 일인데 어떻게 그냥 둬요? 그냥 두라니까. 괜히 결혼 전부터 서로 사이만 나빠진다고.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거기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나 좀 갖다 줘. 아, 진짜. 그렇게 말할 거면 당신이 알아서 갖다 먹어요. 아들 일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표씨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어쩌겠나요? 지들이 좋다는데. 그렇게 결국 규리는 표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꽤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겨우 2달 사귀고 결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죽이 잘 맞았죠. 또 걔네가 올린 사진을 보고 있는 거야.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던 남편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알아서 잘 살 거라고. 그 말대로 둘이 얼마나 잘 살고 있어. 남편의 말을 들으며 표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 말이 맞기는 무슨. 그냥 애초에 무관심하게 있는 거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그저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표씨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표씨가 나지막이 한숨만 쉬던 차에 어느 날 규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백수이던 며느리의 취직 소식. 뜻밖의 이야기에 표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딘데? 트리플 스타 인터내셔널이라고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예요. 저는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외국계 회사구나.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니?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온라인 마케팅과 투자 컨설팅을 해요. 규리는 이것저것 표씨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표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지 싶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회사 행사가 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표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금 입사한 회사에 시어머니를 데려간다고. 나 같은 늙은이를 왜? 게다가 네가 말했듯이 이제 막 입사한 회사 아니니? 아, 그게 사실 저희 회사에서 신입들 대상으로 우리 가족 소개하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데려와서 서로 소개하는 거예요. 규리는 이것저것 말을 늘어놓았지만 표 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정 그렇게 누구를 데려가고 싶으면 자기 엄마를 데려가면 될 것을 왜 시어머니를 데려간다는 걸까요?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은 드려봤는데 그날 바쁘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같이 가주실 거죠? 네? 고민하는 표 씨에게 규리는 계속 설득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미 회사 사람들한테 서울대 나온 시어머니 자랑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표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에 심지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족이나 지인을 부르다니요. 혹시 내가 가서 따로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지? 표 씨의 말에 순간 전곡을 찔린 듯 규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 그게 별건 아니고 그냥 저랑 같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그냥 설명회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요? 정말 그게 다니? 네, 어머니. 그냥 잘 들어주시고 맛있는 식사하시면 끝이에요. 며느리는 정말 무해한 모임인 것처럼 말을 했고 또 하도 갈 사람이 표 씨밖에 없다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한 표 씨였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표 씨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며느리의 회사는 설릉역 근처에 있다고 했고 역을 막 빠져나오던 표 씨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남녀가 상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자세히 보니 처음 보는 브랜드 이름이 상품에 붙어 있었습니다. 트리니티 스타라는 이름이었죠. 딱 봐도 다단계 상품이었죠. 아, 요즘은 외국인까지 끌어들여서 다단계를 하는구나. 표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며느리의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규리가 로비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며느리의 회사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사무실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직원들보다 무언가 한참 이야기 중인 회의실이 훨씬 많았고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표 씨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처럼 온 사람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어 보였거든요. 규리야, 네, 어머니. 가족 몇 명만 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었니?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사람이 꽤 많네. 아, 그게 저희가 생각보다 신입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하하. 규리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표 씨가 잠시 규리와 함께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중년의 여성 한 명이 나타나 표 씨와 다른 사람들을 커다란 TV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트리플 스타 인터내셔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곧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모두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등장하는 영상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자의 말을 들으며 규리가 표 씨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저 말 들으셨죠?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오거든요. 대단한 분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니? 표 씨가 물으려는 찰나 TV 화면이 켜지며 노란 머리의 백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표 씨는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찡그렸습니다. 저거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맞아요. 트럼프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사 영상에 나온 거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화면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플 스타 인터내셔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영상에서 연신 엄지를 치켜들며 며느리의 회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배경은 백악관이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 미국 대통령이 이런 회사 홍보 영상에 직접 나온다고? 표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보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짓말 마! 이런 가짜 영상으로 사람들 속이지 마! 한 남자가 소리치며 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표 씨도 일어나려는 찰나 규리가 표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대단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회사 대표님 아버지하고 대학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대체 광기인지 순수함인지 며느리의 열정 가득한 얼굴을 본 표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는 머리에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환한 표정을 보니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주변에 며느리 회사 사람도 있고 하니 표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일단 저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니? 요즘 뉴스 보니까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 표 씨는 나름대로 며느리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지만 규리는 기겁을 하더군요.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 TV 가까이 가서 봐보세요. 가짜면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무슨 저런 데를 나오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디 평범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 다른 교회 홍보 영상에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 홍보 영상이라고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며느리의 말솜씨는 여전히 청산유수였습니다. 표 씨는 더 말씨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가 빨리 끝내기만을 바랐습니다. 영상만 끝나면 틈을 봐서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아까 강남역에서 봤던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트리니티 스타 상품들을 한아름 아는 채로요. 뭐야, 저 사람들이 왜 여기에? 표 씨가 의아해하는 순간 트럼프의 영상이 끝났고 진행을 맡은 여자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옆방으로 이동해서 개인 상담을 받아보실까요? 오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이 있답니다. 영업사원이라니. 순간 표 씨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계라는 며느리의 회사. 그에 걸맞게 나온 어딘가 이상한 트럼프 홍보 영상 그리고 활용점정을 찍은 다단계 상품을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까지. 그러니까 이건 표 씨가 규리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규리야, 이게 다 뭐 하는 거니? 이건 그냥 회사가 아니라. 잠시 숨을 멈추었던 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단계 회사 아니니? 그러나 정작 해명을 해야 할 며느리 규리는 그저 멋쩍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외국계 회사라던 며느리의 일터는 결국 외국계 다단계 회사였던 것입니다. 규리야, 나 이제 집에 갈래. 이런 곳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규리가 황급히 표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설명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요. 지금 나가시면 저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손님도 못 모셔온 직원으로 찍히면 저 바로 잘릴 거예요. 규리의 애원하는 눈빛에 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미 유리병 너머 상담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딱 설명만 듣고 갈 테니까. 그 이후에는 날 자유롭게 보내준다고 약속해라.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규리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표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상담실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규리 신입사원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라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님의 안내 영상은 보셨을 테니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주 큰 기회예요. 자기를 누비 등급 매니저라고 소개한 여자의 말에 표 씨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주아님, 서울대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주아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었거든요.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저희 회사의 비전을 더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매니저는 화려한 차트와 그래프가 담긴 태블릿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트리플스타는 5년 만에 연매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전 세계 32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작년 대비 230% 성장했고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표 씨는 차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 직장 생활에서 숫자를 다루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잠깐만요. 표 씨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 성장률 차트 있잖아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성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는 작년 대비 230% 성장했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럼 이 그래프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매니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추세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 시장만의 특별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로 적혀 있는데요. 말씀과 설명 자료가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 솔직히 신뢰하기가 어렵네요. 매니저는 당황한 듯 태블릿을 살짝 기울여 그 부분을 가렸습니다. 아,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후로 20분 정도 매니저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이미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표 씨에게 그런 말들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매니저의 설명에서 모순점을 찾아냈고 그때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침내 설명이 끝나자 진땀을 흘리던 매니저가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등록하시면 특별 혜택으로 시작 패키지를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표 씨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약속대로 설명은 들었으니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아님,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월 500만 원도 쉽게 벌 수 있는. 그럼 매니저님네 어머니 시키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표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규리가 황급히 다가오더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표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규리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조금 한적해진 곳에 다다르고 나서야 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규리야, 네, 어머니. 너 정말로 이 회사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오늘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구나. 표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규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하시는 건 이해해요.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 비전이 있는 건 정말이에요. 이 회사 대단하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대표님을 믿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엄지를 치켜 세웠잖아요. 미국의 지원도 받을 거라고 했고요. 표 씨는 규리의 광기 어린 확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진심이 보였고 그것이 더 표 씨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일단 난 집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딱 말하는데 2번 다시 이딴 일로 나나 우리 가족을 여기에 부르지 마라. 알겠니? 어머니. 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표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당신도 참 트럼프가 나왔을 때 바로 나왔어야지.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영상 시작하자마자 바로 깽판을 쳤을 텐데. 남편은 마치 재밌는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지금 웃을 일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다단계에 빠져서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려 한 거라고요. 그럼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라고.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야 비일비재하지. 시간 지나면 알아서 정신 차릴 거야. 남편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며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표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가장 필요할 때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표 씨는 아들과 일부러 단둘이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음식을 먹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 씨는 주저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귤이 회사 일이야. 얼마 전에 내가 직접 다녀왔었거든.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려고. 아, 그거요? 아들은 무심하게 입에 있는 음식물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규리한테 다 들었거든요. 아들의 담담한 대답에 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럼 거기가 다단계라는 것도? 그럼요. 규리가 처음부터 다 이야기한 걸요. 아니, 얘는 태평한 거야, 멍청한 거야. 표 씨는 답답한 마음에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니? 그런 곳은 위험해. 뉴스 같은 곳에서 다단계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거겠니? 아들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규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어오니까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한다는 걸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100만 원 벌어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나중에 수백, 수천만 원을 뜯길 수도 있다고.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요. 규리가 큰 돈 쓰는 건 없어요. 그냥 제품 몇 개 사고 파는 정도인걸요. 아들의 태평한 소리에 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단계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 나중에 판매할 사람들이 없어지면 제품을 계속 사들여야 하고 그러다 부채가 쌓이는 거야. 엄마,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아들의 낯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규리가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도 뭐든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일을 못해서 답답하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곳을 알게 된 거고요. 그런 애한테 제가 어떻게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나죠. 표 씨는 아들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아빠처럼 문제를 일단 회피하고 보는 꼴이 너무 한심했죠. 그래서 그냥 두겠다는 거니? 네 와이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도? 아들은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요. 당장 그걸 멈추자고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투와 태도가 너무나 남편과 닮아 있었거든요. 똑같은 회피, 똑같은 무책임함. 모든 게 일치했죠. 표 씨는 며느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와이프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웠죠. 그런 중 변화가 생긴 것은 명절 때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온 가족이 모여 간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표 씨 또한 나름 만족하며 있었습니다. 주방을 오가며 분주히 음식을 나르던 표 씨는 이내 며느리 규리의 빈자리를 알아챘습니다. 규리는 어디 간 거니?
아까 잠깐 전화 왔다고 작은 방으로 가던데요? 아들이 밥을 우걱대며 한 대답에 표 씨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작은 방으로 향해 문을 열자 구석에서 뭔가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손에는 표 씨의 휴대폰이 들려 있더군요. 규리야, 거기서 뭐 하니? 규리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더군요. 아, 어머니,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알림이 와서 확인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표 씨는 얼른 휴대폰을 빼서 들고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메시지 앱이 열려 있었고 표 씨의 연락처 목록이 며느리에게 전송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 규리야, 왜 내 연락처를 너한테 보낸 거야? 아, 그게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혹시 서로 무슨 일 생기면 비상 연락망을 알면 좋잖아요. 연락이 안 될 때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요. 석연치 않은 변명이었습니다. 표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거기서 둘이 뭐해요?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아들이 소리치는 말에 일단 표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던 가족 모임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표 씨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표주하, 너 며느리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전화해서는 무슨 다단계 사업 권유를 하고. 전화를 한 사람은 표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규리라는 여자애가 자기가 네 며느리라면서 네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고 아주 별소리를 다 하더라. 무슨 트럼프가 나오는 회사라고 투자하면 큰돈 번다고 설득하고. 뭐? 규리개가 내 핑계를 댔다고? 그럼 어머니께서 알려주셔서요라고 하면서 너랑 나랑 서울대 동창이라는 것까지 알던데? 표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자신의 연락처를 가져간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로부터도 비슷한 항의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이? 대체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른 표 씨는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리야, 너 내 이름으로 친구들한테 다단계 권유했다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표 씨가 화를 쏟아내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회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답해.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거짓말한 거 맞지? 죄송해요, 어머니. 곧 전화 드릴게요. 며느리는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표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죠. 아무리 욕심이 나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는 내 인간관계까지 망치려고 들어. 이 문제를 아들에게 말해봤자 또 회피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표 씨가 직접 나서야 했죠. 망설임 없이 표 씨는 인맥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동창 중 변호사 지인이었죠. 이야, 우리 표 여사께서 오랜만에 전화를 다 주시고. 무슨 일이야? 표 씨는 화를 겨우 가라앉히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혀를 찼습니다. 그거 심각한데. 일부 사기 혐의도 있어 보이고 말이야. 근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야.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표 씨는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계획이었죠. 며칠 후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리야, 통화 좀 할 수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바빠서. 아니, 끊지 마라. 너 탓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니까. 네? 나도 지금 네가 하는 일 제대로 해보려고. 네? 진심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표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그래,
어차피 저번 일로 내 주변 사람들도 다단계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잖니? 이참에 나도 제대로 해볼까 해. 그 트럼프 영상도 있으면 보내줄래? 표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몇 가지 설득을 더하니 금방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회사에서 더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게 뭔데? 직접 보셔야 해요. 내일 시간 되세요? 회사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기다릴 것 없이 다음 날 표 씨는 다시 설릉역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사무실 안에서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며느리는 표 씨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실행시키더군요. 자, 여기 보세요.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고 놀랍게도 마치 실시간 영상통화처럼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표 씨에게 손을 흔들고 웃으며 윙크까지 했죠. 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지?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트럼프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통화 프로그램이에요. 딥. 뭐? 딥페이크요. 컴퓨터로 사람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회사에서 이걸로 고객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주라고 해서 저도 요즘 연습 중이고요. 표 씨는 충격을 감추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며느리가 진짜 사기를 준비하고 있다니요. 그럼 이걸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이건 사기 아니니? 어머니 사기라니요. 엄연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요. 저도 이걸 활용해서 몇 명 가입시키는데 성공했다니까요. 표 씨는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대로 이 정신 나간 며느리를 놔두었다간 아들까지 엮여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겠다 싶었죠. 그래, 일단 알겠어. 그럼 나도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을 나한테도 줄 수 있니? 그건 안 돼요.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대신 지난번에 보셨던 홍보 영상 보내드릴게요. 그걸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표 씨는 불현듯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잠깐만. 설마 그럼 그 영상도 가짜였니? 당연하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회사에서 제작했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껏 나한테 진실한 척을 했다니. 표 씨는 애써 배신감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거라도 보내주면 나도 활용해 볼게. 며느리 규리는 표 씨에게 영상을 보내주었고 회사를 나오자마자 표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녹음도 했고 트럼프 영상이 가짜라는 자백도 받았어.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 요건 충분해. 그리고 이번 건 말이야. 생각보다 크던데. 알고 보니까 이미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더라고. 너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고발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거니? 표 씨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잠시 말을 멈추었던 표 씨가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 이대로 문제를 방치했다간 결국 나한테도 피해가 끼칠 거라고. 결국 표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발을 진행하였고 다음 날 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난번에 보내드린 영상은 잘 활용하고 계세요? 응, 아주 잘 활용하고 있지. 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회사를 고발하는 데 사용했어. 너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징그러운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다. 귤이 너를 포함해서 너네 회사 전체를 사기로 고발했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더구나. 그게 무슨.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는 규리의 말에 결국 표씨가 폭발했습니다. 너는 남의 인생 망치면서 네 인생만 소중하니 내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가짜 영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밥이 넘어가고 물을 삼킬 수가 있던. 그러니까 제가 남을 속이든 말든 왜 당신이 나서서 난리인 건데요? 며느리는 밑바닥까지 보이며 표씨에게 성질을 부렸고 이후에 아들로부터 항해 전화도 왔습니다. 엄마, 저랑 상의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멋대로 일을 벌이시냐고요? 내가 일을 벌려? 법률이 정한 사기죄에 속하는 건 네 와이프가 한 짓 아니니? 그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도 네 와이프랑 똑같아. 네가 한심하게 일을 회피하다가 일을 이 지경까지 키운 거라고. 표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몇 마디 더 우물거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 후 표씨의 고발과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합쳐져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는 몰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인 대표라던 사람은 지방 출신 전과자였고 규리도 몇 가지 죄목이 인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나랑 규리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표씨를 원망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선량하고 결백한데 표씨가 누명이라도 씌운 것처럼요. 하지만 표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네 인생이 흔들린 이유는 내 탓이 아니야. 애초에 너네가 남의 피눈물은 못 본 채 하고 자기 입속만 챙긴 탓이지. 제발 그러니까. 표씨가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